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성찰의 시대를 지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꿈꾸는 아이들의 어떤 미래 교실의 방향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챕터 2에서는 미래 교실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무엇일까요? 학교는 8살부터 성인이 되기 바로 전, 빠르면 7살에 들어가죠. 19살까지 배움을 위한 물리적 인공 구조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미래 교실을 준비하는 학교는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학교 공간은 교육의 배경이 아닌 교육의 콘텐츠로서 이를테면 학교는 교실은 단순히 교육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실과 복도 그리고 학교에는 모든 것은 교육의 콘텐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유지하는 주체는 학교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문화적 소양의 학교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학교는 교과서여야 한다는 거죠. 단체 학습에서 이제는 개별 학습. 단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기능주의라고 하는 근대의 학습 형태였다면 이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성찰의 시대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어떤 개별 학습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학업의 성취보다는 관심사의 위주로 편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경험 중심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친구와 놀고 사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교과서이고 친구들과 놀고 사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교실에 모여있는 지금 많게는 20명 내외, 적게는 10명 내외로 이제 교실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역시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른 지금의 세대의 아이들은 각자 재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참여설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적 자세를 알려주는 방법이거든요. 과거에는 제공되어 있던 한정된 교실 공간에서 공부만 했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직접 참여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저희와 같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의 어떤 교과 과정 연계라고 하는 숙제도 같이 있어요. 공간의 아이디어와 내용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어떤 교과 과정의 어떤 연계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 강화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미래교실에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과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정리했던 것인데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동안 관심이 없던 학교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개선점을 찾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고 저는 교과 과정의 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교과서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학교라는 어떤 교과서야 되느냐? 저희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삶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숙사에 진입한 지금 성찰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공식이 이제는 가능한지 대학,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층 취업 전망이나 내용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학교라는 것은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꼭 좋은 대학, 학업 성취가 목적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오늘의 주제인 거죠. 학교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삶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무엇일까요? 자, 3. 앞서서는 삶이란 공부하는 삶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삶은 어떻습니까? 음악하는 삶도 있을 테고, 게임하는 삶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운동하는 삶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존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학업 성취가 아니라 교육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삶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그런 것들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서 그동안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 통제라고 하는 근대적인 시각에서 답습하는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공간을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써본 건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다양한 삶을 알려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삶을 위한 학교가 정말로 교육을 위한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래교실. 그래서 이제는 접근 시각을 좀 다양화해서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혁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삶의 교육을 위한 터잡기, 이거는 이제 2019년도 공주대학교 고인영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건데, 현재의 모습은 교수자 중심, 앞서서 얘기한 파놉티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천장과 집중, 학생이 선생님한테 집중하게 되는 이런 파놉티콘의 형태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배움의 변화,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참여자 관점의 형태의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스마트 미래교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아직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추측을 할 뿐이죠. 인지적 관점에서 참여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미래공간 혁신이라는 게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유형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미래교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기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간 지각적 관점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키즈 카페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이 정말 좋은 공간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첨보중학교 학생 중심의 혁신 공간을 그 C 플러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행했던 건데, 그 넓은 체육관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좀 찾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의논해서 여기는 이런 어떤 실내화나 짐을 정리할 수 있는 구역이 필요해. 그래서 단순히 띠지를 넣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뭔가 문제를 찾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한 동기와 성취감, 나아가서는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적용을 통해서 전형적인 학교 교실과 사선 배치를 통한 어떤 변화는 어떤지, 교사 주권을 바꾸는 배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계별로 5단계든 팀별 창의적 생각을 만드는 교실이 이렇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것을 사실 찾아가야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공간혁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실무자와 건축가 이 둘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대부분 어떤 계획 내용을 기획을 하고, 건축가 또는 공간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그냥 실현하는 하나의 형태였다면, 지금의 공간 혁신은 참여 주체, 학생과 교사, 건축가, 학부모 플러스 주민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다양성이 합류가 되어 있는 거죠. 참여 주체는 학생이고, 미래 공간 교실의 어떤 계획 주체이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공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문가는 건축가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건축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교육과정과 연결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이런 것들 수업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제로 그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건축 전문가가 함께 해야지만 진정한 미래교실의 어떤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학부모만큼 이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꼭 같이 그런 어떤 감시자, 안전의 감시자로서 그 주체의 조력자이고, 안전의 감시자로서 학부모도 함께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회는 다양해지면서 점점 다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제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는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교육 공간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화초등학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2019년도 강화초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간혁신이 정말로 그 참여자,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주도해서 여러 가지를 주도했던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을 모집하는 것 역시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있게 하고, 당선된 친구들한테는 일부의 임명장이라든지, 그리고 가족 식사권과 같은 것들을 내걸면서 좀 더 관심 있게끔 했고, 진행 역시 항상 그 학생과 교사 그리고 촉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학부모와 함께 발표를 하면서 생각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이어가는, 그래서 되게 애착심을 키워가는.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 강의의 보편화, 교육의 근본이 바뀌고 이 공간에 대한 재조직화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요구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어떤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공간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 현재 어떤 시대에 필요한 공간으로 정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서로 결정하고 공간 내에서 고민함으로써 정말로 민주 시민의 자세를 배워서 그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좀 더 세상을 민주적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학교 공간 만들기, 이제부터 저는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생각지 못하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인천 교육연수원 신정수 연구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